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소름 끼치는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곳, 숨겨진 비밀과 소름 돋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오늘 밤 어둠의 숨결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풍부리 깊은 밤을 떠도는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불을 끄고 이어폰을 끼고 이 어둠 속으로 함께 빠져보세요. 시간을 걸쳐 천천히 잠실 테니까 얼마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나는 거의 1년 반을 기다렸으니까. 일단 먼저 말해주자면 몸도 괜찮고 보통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어. 하지만 요번스럽게도 끝났는지는 알 수 없어. 일단은 처음부터 적을게. 당시 나는 23살, 회사원 1년 전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애를 어떤 때였어. 회사가 나가서 다니는 동기도 맨날 없었고 둘은 이런적으로 사이가 좋아지지. 두 동기 중에 보은구지방 출신의 A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또 여러가지를 알고 있고 엄청 아는 사람이 많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 이혼하면 큰일 난다, 귀신 나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몇 가지는 진짜로 그렇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해. 저놈이 만약에 뭔가 조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리 우연히 모일 경우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러더라고. 내 경우에는 뭐 자마자마한 게 원인이지만 당시 나는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었어. 무엇보다 알바나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월급이 들어가서 주말에는 미친듯이 놀았지. 번호 첫쯤 고셔서 친해진 애들과 A 그리고 나까지 총 4명이서 이른바 충령스팟이라는 장소에 담력 체험을 하러 갔어. 그 장소는 확실히 무서웠고 한기도 들었고 뭔가 있을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뭐 스릴을 만끽하고 돌아갔지. 거기 갔다가 3일 후에 있었던 일이야. 당시 회사는 자차가 돌아갈 때까지 쉬는 건 드러날 수 없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매일 이렇게 재단하게 됐어. 지쳐서 집에 돌아온 후 정말 지금 떠오려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난 입구에 있는 전신 노을 앞에서 회사는 안도의 짓을 했어. 시험해 볼까 이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득 떠올랐던 것 같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 다시 우리 집은 여기서 걸어서 15분, 4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어. 현관에서 들어오는 좁은 복도가 있고 그 앞에는 4평짜리 방이 있어. 전신 노을은 방이 있고 즉 복도와 방의 경계에 눈을 끄듯. 내가 A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였어. 노을 앞에서 땡땡을 한 채 오른쪽을 보면 땡땡땡이 온다. 자세는 약간 이삭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올 리가 없잖아.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삭을 한 채로 오른쪽을 본 그때였어. 방 한 명대쯤 원변을 써서 거부스문 명대짜리 이상했고 아마 160cm 정도 됐던 것 같아. 머리는 산반에 허리까지 내려왔었고 발을 내린 것처럼 얼굴에 덮여져 있었어. 아니 얼굴에는 두적 같은 게 난짠이라 거쳐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고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입힌한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잔넨 폭으로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 그걸 곧 나는 두더구냈지. 목소리도 안 나왔고 몸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엄청난 물정수로 돌아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선선해봐. 좁은 원룸에 소리도 없는 단 한 놈대쯤 뭔가 있다는 상태를. 머릿속에서는 원인을 거출하지 않은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의 승lum돌이에 빠져있었어. 저 우지가 정상이 아니잖아. 불을 쳐져 있는데 오히려 그게 무서운 거야. 갑자기 튀어나온 두 놈만 보입니다. 드론 주변만 좀 푸르스름하게 보였어. 시간이 멈췄다고 착각할 정도로 조용했고 일단 내난엔 결론만 이거였어. 방에서 나가자. 바로 옆에 있는 부두를 천천히 신중하게 들었어. 그놈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눈을 떼면 죽을 거라고 느꼈으니까. 슬글머니 복도에 앉은 지난 부분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던 그로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 그와 동시에 뭔가 신음소리 같은 걸 내기 시작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정신을 차리니 여가 편의점에 들어와 있었어. 어쨌든 사람이는 편의점에 도착해서 알심했는데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결국 그날은 집에 돌아갈 용의가 없었고 밤새도록 캔의 레스토랑에서 아침 오기를 기다렸어. 다행히 밝아지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열었지. 다행이다. 사라졌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밖에 나가서 캔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웠어. 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 진짜로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날이 맑기도 했고 이미 놈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재담하게 방에 들어갔어. 좋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어스름한 방에 불을 켰지. 그러자 어젯밤의 사건을 증명하니라고 하는 듯한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 어제 드론이 있었던 곳 중앙 바닥에 엄청난 냄새를 풍기는 지르기, 그것도 발자국들이 엄청나게 남아있었지. 일어난 일을 사실로 제20단위까지 시간은 그리 걸리지 않았어. 분명 나는 불을 안 껐는데 스위치를 보니 지르기 묻어있었거든. 잠시 동안 리모트 안이 지문에 립사였지만 나가버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를 했어. 뭐 이런 게 일이 아닌 내 전형적인 잠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지능이 청소하고 셔고도 나고 출근을 했어.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 열이 받았는데 이건 이거대로 큰 문제지만 회사를 쉬는 것도 중대사일테니까 말이야. 회사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는 일산이 기다리고 있었지. 나는 어떻게든 A와 이야기할 시간을 누렸어. 사건의 말단을 관련된 A한테서 어떻게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자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성공했어. A, 너가 저번에 말했던 귀신 부르는 방법 있잖아. 그거 어제 했는데 그리웠어. 그게 뭔 소리야? 뭐가 나왔다는 거야? 아니, 너가 말한 거 했는데 이상하게 나왔다고.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야 대체? 나도 모른다고. 도저히 되돌아들지 않고 A를 믿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차례대로 어제 일어났던 일에 설명했어. 처음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A도 드디어 갈심반야하는 상태가 됐지.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만에 가서 확인하기로 했어. 밤 10시, 다행히 관련회사에서 나올 수 있었던 A와 나를 집에 도착했어. 모레 이어 순간 오는 아침마다 아치가 코를 찔렀지. 덥다 더운 밤이 아이들과 함께 정말 냄새가 덤벼들었어. 들어가는 길에도 지루할 정도로 설명을 듣는 A는 한마디 중얼거렸어. 진짜야? 믿은 것 같아. 문제는 A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둘지였는데 소박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일단 재료는 받는 편이 좋다는 것과 알아서는 내게 물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놈을 맘치듯 도망갔어. 예상대로 오고 갈게 만할 수 없었지만 나는 놈의 나간 말에 기대를 걸었어. 냄새나는 곳에서 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날을 제치고 지낸 거고. 다음날 일단 근처 자리에 갔어. 솔직히 회사가 지나서 운이 아니잖아. 스님께 얘기를 하니 자리도 모르겠다고 그냥 지분 자식 권하고 쉬라고 하더라. 그날은 도시에서 유명한 절과 신사를 넣고 돌아다녔지만 전부 별반 사이가 없었어. 지켜보니 나는 사이타마에 있는 친다의 나를 봤지. 저 업체는 외할머니가 순서를 지고 있는 애처사쟁이라는 여친에게 상담을 하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 말고 제대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던 덕분이야. 여기서 애처사쟁이라는 인물을 소개할게. 내 어머니는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다니가 할머니도 나가사키에 있어. 할머니는 전쟁 경험으로 인해 지지나 뒤두신자였고 애처사쟁은 그런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자택 겸 절에 주지신이었어.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자세히 모르겠지만 교파의 이름은 교과서에 오를 정도였으니 사일이나 영능력자 딸이야 하는 기도도 안 될 정도로 제대로 된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야. 민부문 응원하고 칭찬하고 상냥한 말지야. 내가 전화페이 입학할 즈음 아버지를 땅을 사고 집을 세우게 됐었거든. 그때 지친자라고 하나 아버지는 그 딸의 재령을 받았어. 지진대를 하고 일주일 후 나는 사태에 전한 할머니한테서 딸이 좋지 않으니 내주서대인이 재령하러 한다는 전화가 왔었어. 딸의 어머님은 벌써 있는데 왜 하냐고 했대. 그러자 할머니가 이랬다는 거야. 걔네도 엑스퍼트인 아직 남아있다고 하셨다. 즉 내가 아는 한 은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게 엑스 선생님이었어. 날도 저물기 시작해 사이타마의 춘가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어. 거의 시골이라 밤 9시밖에 안 돼도 사람은 거의 없거든. 버스 정류장에서 춘가까지 한 2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 이니 저리 없는 어두운 길을 가보더니 규칙적으로 나라에 서 있고. 내지 그저께 일이 눈에 시들되기 시작해서 꽤 두려웠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밤이 돼서 쌀쌀해진 탓일까 나는 내 몸의 이 안에 눈치를 챘어. 아무리 생각해도 목 안의 부분이 뜨거워. 이해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문에 끈이 감겨서 저으로 끓이고 있는 듯한 느낌. 물에 손을 대보고 한기가 닿았어. 뜨거워.
몸만 뜨겁다고 게다가 따끔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골지갑 집어도 발진 같은 게 생긴 느낌이 들었어. 고고벌 있을 수 없어서 침대까지 전속력으로 달렸지. 숨은 올떨이 나서 현관을 열자 어머니가 마침 전화를 끊는 참이었어.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할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걱정이래. 서주인이 네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다는데? 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어머 세상에, 너 묵집들이 왜 그래? 어머니 기다려버리 전에 현관 도로를 봤지. 그러자 목 주변 아랫부분에 꼭 밧줄이 감겨져 있는 것처럼 훌륭한 빨간 선이 나 있었어. 발걸서 보니까 옅은 발진이 선명하게 생긴 상태라 아무리 날아도 작게 몸이 떨렸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어머니 반에 있는 작은 불상 앞에서 계속 나무 앞이 탑으로 밀어왔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매겨 걱정된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냐 달려 웃었어. 어머니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이때 겨우 이해했어. 진짜로 나는 내가 노이서와 걸 이해하고 3일이 지났어. 정신적으로 내몰린 탓인지 입체가 돌일이 나서 고신했지. 오히려 이상한 정도로 땀이 나더니 이제 낮에는 피가 맺히기 시작했어. 3일째 아침에는 몸에서 피가 먹고 열도 나서 조금은 진정됐어. 그런데 문주들이 이상하게 잔치러웠어. 따끔따끔하고 아프면서 자유워. 베개나 이불, 터울라지게 닿아난 날짜로운 아픔이 뒤쫓았어. 기가 나서 세니까 딱지가 생겨서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만지지 않도록 했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화장실에 갔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더 울었어. 보름아침만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던 거야. 거울은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을 비추고 있었어. 몸에 생긴 붉은소름 한 번 완전히 나았어. 그 대신 발진이 커진 상태였지. 지금도 떠오를 때마다 손미 돋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지만 굳이 쇠싸게 노설이 가게해서 원래 뭉글뭉글 덕선의 두께는 1cm 정도였어. 둘이 새빨갛게 변했고 내 피부나 대리되어서 꼭 빨간 끈이 담겨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3일 전 일이야. 눈앞에 있는 저울에 보이는 나한테는 고름이 고여있었어. 저번달에는 빨간 선을 맞으던 발진에 돌이 고여있었고 꼭 큰 여드름이 둥글거리는 것 같았지. 둘 대부분에 보름이 고여있었고 너구나도 역겹고 기분 나빠서 그 자리에서 토를 냈어. 내 태탕문로 공을 씹고 어머니께 연고를 밀려 두번을 받았고 입으로 뚫어봤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오직 왜 나인 거야 이 둔덕뿐이었어. 몰다 집서 수있지 않고 휴대폰 울렸어. A한테 속은 전화였지. 이럴 때 정말 사소한 거라도 희망이라는 건 엄청난 앨런지가 되더라. 솔직히 이렇게 기쁜 전화는 지금까지 없었어. 여보세요? 오, 괜찮냐? 아니 괜찮은 일은 없잖아. 근데 뭐 안 한 정보 없어? 전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뭐냐 아는 놈이 없어서 그냥 미안하다. 그 대신 친구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중에 좀 전화 사람 있어서 말이야 소개해줄 수 있다는데 돈이 필요하대. 얼마나 드는데? 아는 사람 얘기로는 일단은 500만원 정도라고 해. 다시 나에게 있어서 500만원은 큰 금액이었어. 돈이 없었지만 우리 부엌 대롱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며 선택지는 막 썼어. 알았어, 먼저 소개해줄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얘기가 좀 과거로 돌아나는데 내가 불상 앞에서 나가업이 답을 외우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고 있었고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바로 엑스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어. 최종적으로 엑스 선생님이 와주시기로 했고 그런데 선생님도 바쁘시고 무엇보다도 연세가 많으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건 3주 후로 전해졌어. 즉, 그 3주간을 불안과 공포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기간이었지. 그런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 A가 밤 11시 넘었을 쯤 다시 전화를 했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연락해줘서 내일 자춘대. 알았어, 우리 집까지 와서는 거야? 집까지는 안 돼. 서쪽 공부한다니까 주소를 메일로 좀 보내줘. 넌 어떻게 할 거야? 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갈게. 알았어, 그쯤에 도착하면 전화해. 다음날 낮에 이해한테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의도로 난 뒤 마중을 나왔어.
온 사람은 A랑 A의 친구 그리고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왔어. 일본인 저놈은 안 보냈는데 야아치 같은 느낌이 들고 무슨 일을 하는지 상상도 하지 않았어.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응례하셨어. 일단 틀림없이 자난이라고 생각되지만 남자는 자신의 하야시라고 소리했어. 친구분께 들었을러 저만 부적이 되네요. 그래서 하야시 씨는 무슨 관련으로 오신 겁니다? 아니 그게 이번 이제 성공호전도 어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다는 아드님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A가 친구가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게 된 거고요. 많이 위험한 건가요? 아니 그게 말이죠. 저도 꽤나 이런 걸 겪었지만은 이렇게 심한 건 처음입니다. 이반 다들 나쁜 기운이 충만해 있어요. 저 실례지만은 하야시 씨의 직업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뭐 거기는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나 수상하게 보이겠죠. 그래도 말입니다. 제대로 재량을 하고 주변을 정화하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럼 하야시 씨께 부탁드리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냥 뭐 맞돈 주신다는 야 이런 거한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니까 말이죠. 아주머니나 어머님 저도 뭐 리스크가 있으니 말이죠. 좀 지워주시지 않으면 좀 그렇죠. 얼마를 내면 문제는데요? 그리고 2천 정도는 받아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도 A가 친구로 도와달라고 한 뒤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거라고요. 저는 이 동생으로 아들 인사 내는 건 싼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입을 다물고 듣고 있었어. 처음 둥둥이를 들었을 때 이를 쳐다봤는데 A도 곤란해하는 표정이더라고. 결국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 수 없이 맡기기를 했어. 하야시는 바로 그날 밤 재량을 하겠다고 말했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바쁘고 나갔는데 해질녘이 되어 돌아와서 야주를 세우고 주석 같은 종이를 온 방 안에 붙이고 무릎 옆에 수정구슬을 놓고 영질이 찌고 술을 잔에 따랐어. 그러자 뭔가 그럴싸해지더라. 지금부터 재량을 할 테니까 이걸로 이제 괜찮아지니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일단 집에서 나와주시겠습니까? 어쩌면 명이 두 분께 붙을 수도 있으니. 부모님은 부득이하게 밖에 있는 차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됐고 해가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쯤 재련이 시작됐어. 하야시는 불경마저 불러오면서 이자와 타이밍으로 잔에 손가락을 넣고 내게 손가락에 모두 술을 뿌렸어. 재련이 시작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점차 불경을 외우는 목소리가 띠앙띠앙 들리기 시작했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져가나 불경관이 내가 할 수 있는 적이었지.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는데 목이 이상하게 아프더라. 가려움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아픔이 느껴졌어. 눈을 뜨자 찌리게 아픔을 토하듯 이를 꽉 물고 있자 불경이 멈췄어. 그런데 이상해. 잘 모르겠지만 불경이 애매한 부분에서 끝난 것처럼 느껴졌고 끝났는데도 과감한 말도 걸지도 않았어. 무엇보다도 머리 아픔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는 거야. 한뒤도 느껴지고 무언가가 입을 위로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눈을 뜨면 안 돼. 그거 만나 절대 해선 안 돼. 알고 있었지만 뜨고 말았어. 눈을 뜨자 끔찍한 관단이 펼쳐져 있었어. 하야시는 이불에 누워있는 내 오른손 쪽에 앉아서 불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하야시와 마주보는 것처럼 나의 사이에 두고 그 눈이 정자르라고 앉아있었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쌍마시만 주르륵 내려서 하야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하야시의 얼굴과 그놈 얼굴 사이의 간격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밖에 안 뜯고 신기한 듯이 얼굴을 비스듬히 하거나 올빼미 마냥 미지하게 얼굴을 움직이고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조발거리면서 하야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하야시한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던 말지도 몰라. 하야시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아래로 둔 채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입은 칠치지 못하게 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있었어. 조금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였지. 이다가 작게 끄덕였어. 나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고 음미하고 있었고 그러자 갑자기 그놈 움직임이 멈췄어. 결국 그 얼굴이 내 쪽을 봤지. 나는 서둘러 눈을 감고 이불을 덮었을 채 계속 나바비 턱으로 외웠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그놈이 올빼미 마냥 얼굴을 움직이고 있는 관단이 눈꺼풀 위에 떠올랐어. 무서웠어. 벌벌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
아마 하연 씨나 도망친 것 같았는데 나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계속 이불 속에 숨어 있었고, 부모님이 오시고 불을 켜고 리본을 들쳤을 때 이불 속에서 둥그렇게 몸이 굳은 내가 있었다고 해. 하연 씨는 부모님을 수다가 안 보고 차에 뛰어들어 기다리고 있던 A와 A의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어. 나중에 A에게 들은 얘기로 출발해 나는 말만 재촉했다고 해. 해결이 되긴 했더냐 더욱더 나쁜 상황이 되어버린 나에게 3주 후에 오실 에스파드인을 기다릴 여일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지. 눈을 다시 마주하고 4일이 지났어. 다양한 뭔지도 모르겠지만 목은 상당히 추웠었고, 아직 먹은 남아있었지만 확실히 체력은 회복됐어. 멸도 내려갔고 이제는 몸에 문제가 없었지. 하지만 그건 신체적인 얘기만 해당될 뿐 나는 아침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두려움에 떨어만 했어. 언제 어디서 어떤 놈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어 밥도 거의 먹지도 못하고 언제나 지루한 기척을 살피고 있었어. 겨우 10일 만에 내 얼굴은 상당히 변해버린 것 같아. 정신적으로 분이제 오는 내겐 더 이상 시간은 없었고, 달리 정상적인 회사 생활 같은 건 할 수 있을 리도 없었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것부터 돼서 회사를 그만뒀어. 아버지는 모든 게 무서워서 말에단이나 직장문에서 보이는 나뭇가지를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놈이 온디 아닐까 하냐 혼자 두려고 했어. 사실 이리 오시기까지 아직 2주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 나에게 그 시간을 너무나도 길었지. 나의 자유때에린 부모님은 두려움에 떠난 나를 차에 밀어넣고 어디론가로 향했어. 아버지가 몇 번씩이나 괜찮다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지. 사지차선에서 어머니는 내 어깨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게 몇 많은지. 실험 감각도 없어서 전을 타고 이동만 나서 밤을 맞이했어. 20살이 넘어가지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머니께 바짝 붙어있어서 마지막 번지 오랜만에 깊게 잠이 들었어. 눈을 뜨니 이리에는 떠있었고 오랜만에 자서 개운을 했지. 실제로는 꼬박 하루거나 잤다고 해. 아마 들을지 오래가는 일은 앞으로도 없겠지. 밭을 내다보니 차는 본전원의 정치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어. 그리고 조금씩 익숙한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도로 중앙을 천천히 다니고 있었고 차는 나가자 뒤에 도착해서 얹었어. 이걸 때 자꾸 바구니 나가도 놀랐지. 계속 조용하는 나를 염려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주신 거야. 도중에 몇 번임을 쉬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차를 계속 운전하신 아버지와 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계속 곁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평생을 다해도 덮일 길이 없을 거야. 패널이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나라사키에 있는 야날가와 하는 곳이야. 야날가와에 도착하자 어차피 아내의 차를 세워두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러 가셨어. 그 사이 나는 차 안에서 혼자 갇히겠지. 부모님이 두 분 다 나갈 이유는 다리와 머리가 안 좋은 할머니와 선생님의 집에서 가져올 짐을 옮기래가 돕기 위해서였거든. 차 뒷좌석에서 무릎을 끌어안는 식으로 앉아서 멍하니 밖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서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집이 빼진 뒤틀렸던 아픔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풀려서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밑에졌어. 몸이 손을 대보니까 미끌거렸고 피방 돌고 있었지. 손가락에 묻은 피가 나를 억지로 다시 현실로 끌고 들어왔어. 이때 무섭다단가 그러니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는 도냐 절대로 저러는 시기에 잠잠히 완전 밑에졌어. 이제 뭔가 다 지긋지긋해져서 눈물이 났지.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서로 돌아왔는데 바로 나의 부부는 패닉에 빠지셨어. 이거야 당사자인 내가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쳐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으니까. 이때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 지루준한테 여기는 저만은 부끄러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냐 살면서 딱 한 번뿐이었는데 아버지를 갑자기 등을 쪽 땅을 때렸고 엄청 많이 아팠어. 그걸 뭐 어째선지 진정이 됐다기보다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까지 느껴졌던 절망감이 어디론가 쓰러져 버렸어. 달리기 시작한 차 안에서 나를 격려해준 할머니 할아버지 말에 엄청 감동을 받고 또 울었지. 내를 생각해도 정말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약했어. 그런데 서주일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내가 멋대로 알지는 다르게 맞을 거야. 문을 지나고 진넘다리가 달린 좁은 길을 벗어나자 총로의 남선이 우리를 맞이해줬지. 그리고 보니 서주일의 집에는 언제나 손님이 계셨던 것 같아. 그냥 할머니처럼 이불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지.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전과대로 들어가니 5병쯤 되는 보이는 불상이 있어서 선생님은 액지업대로 불상 앞에 정자로 나고 앉아 계셨고 천천히 뒤로 돌아보셨어. 오랜만이구나. 벌써 이렇게 잘 왔네. 겨울이 참 빠르다. 왜일까? 그저 선생님이 앞에 오기만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내야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정을 되찾으셨어. 나도 깊게 숨을 내쉬자 목 안에서 나쁜이에 빠져나나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부모님도 이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한디에 다다르셨나봐. 피곤하지? 이 집엔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다. 옆방으로 가서 쉬어라.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부모님은 옆방으로 갔어. 거기 서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렴. 선생님 불려서 선생님을 마주보며 정자를 하고 앉았지. 그럼 여러분도 옆방에 가서 쉬지요. 얘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길은 내게 맡기고 이쪽 방해를 다 쟀다고 할 때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 가까이 오라는 말을 듣고 무릎과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 앉았어. 선생님은 내 손을 쥐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상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어. 나는 어찌선지 나쁜 일을 저지르고 혼나지 않을까 하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다 어릴 적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 일부러 접했는데 나보다도 작고 확실히 힘도 없는 할머니에 압도적이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을 듯 분위기에 말려들고 있었어. 이런 사람이 진짜 이쁘나 싶더라. 무섭니? 네. 그렇겠지. 이 상태로 계속 지낼 수도 없으니까. 저기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시려고.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런 걸 내기만 붙여다니는 겁니까? 나로까지 나쁜 짓도 안 했다고요. 신령 스포츠 가긴 했지만 나만 바보도 아니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다녀야 되는 겁니까? 멈춰서.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어. 왼쪽 뒤에 앵무새나 앵고 같은 높은 톤의 어변이 없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래, 어쩌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 나는 선생님의 눈을 보고 있었고 선생님은 내 눈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사냥하던 선생님의 얼굴이 무표정으로 바뀐 것처럼 보였지. 왼쪽 시야에 뭔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왼쪽을 보고 말았지. 목에서 뜨뜻이 지단한 피가 흐르는 걸 느끼면서 두 놈이 서 있었어. 몸을 뒤어짜고 야구를 숙이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 연인 절인데 눈앞에나 선생님이 계신데 왜? 일주일 전에 본 그대로였지. 그런 얼굴은 내 눈앞에 가만히 있었어. 물비를 마냥 미세하게 얼굴을 움직이면서도 날 신기하던 듯 들여다보고 있었어. 멈춰서 앵무새 같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 분명 하얄수도 나처럼 이 목소리를 들은 거겠지. 나지 않거나 똑같은 말을 속삭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숨 쉬는 건 있고 눈과 입을 크게 벌린 채 주도 있었어. 아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게 더 맞으려나. 그러나 동안 두 놈이 손을 움직여서 얼굴에 붙어있는 주석 같은 걸 천천히 떼기 시작했지. 마음속으로는 떼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숨소리밖에 내지 못했어. 진짜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험하고 불안이 슬쩍 뒤로 올랐어. 그 소리에 나도 놀라서 뒤로 올랐는데 머리를 벽에 박았지만 하나도 안 아팠지. 이마에서 피가 쏠쏠 올랐는데 그 정도로 당황해서 주변에 안 보였다는 거지. 피가 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손을 마구 휘저으며 출구를 찾았어. 하지만 이상한 데만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아직 안 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 눈 너머에 있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말을 한 건지 나한테 한 건지는 알 수 없었어.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내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했지. 뭉질 않아서 그 자리에서 정직이 되었고 또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파악하려고 했어. 내 움직임이 멈추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미안해. 무서웠지? 이제 괜찮으니까 이리로 돌아와. 길을 훔치는 선생님 앞으로 돌아가자 서수건을 주셨어. 너 그럼이 뭐였지? 들렸지? 네, 오늘 소녀 어째서라고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미 선생이나 청소나 다름없는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 나도 이번엔 천천히 최대한 진정하고 대답을 하는 거에만 집중했어. 그렇네. 어째서라고 들렸었지? 그게 뭐라고 생각해? 나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지 않았어. 생각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니, 모르겠어요. 너랑 아까 그게 무섭니? 뭐가 무서운데? 아니, 그게 평범하지 않잖아요. 미련이고요. 이쯤에서 내 뇌는 사고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어. 선생님께서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건지 전혀 짐작이 안 갔지. 근데 너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잖아. 아니, 몸에서 피가 났고 대단한 무슨 부적 같은 거 들고 있었고 아무리 봐도 평범한 게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만 그거 말고는 없었잖니. 어렵지? 괜찮아. 그게 전부인 거야. 선생님은 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어. 먼저 그놈은 유일한 귀신이라고 도론한 존재인가 틀림없대. 그럼 그놈이 소위 암령이라고 불리는 존재냐고 묻는다면 그리 장난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 허술할 예질이 나쁜 부류에 들어가지만 선생님은 나아기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 내게 일어난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 아기는 없어도 너무 강한 존재면 이렇게 돼버려. 그 사람은 계속 왜 못던 거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만지고 싶다, 자기를 쳐다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봐왔던 거야. 너 혼자는 모르겠지만 너는 마음이 따뜻하고 착해. 그러니 나한테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존재를 알아채준 게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게 아닐까? 하지만 너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땐 너무나도 약하고 그 근처에만 있어도 몸이 반응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야. 선생님은 마치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어려운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지. 그것은 그냥 아니냐 아니면 질 나쁜 돌자라고 단정 짓고 있었으니까 선생님께 재량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든 해야겠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이해 한마디에 이제 괜찮은 거구나. 끝났다고 생각했어. 드디어 아이 주인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적을게. 그것이 무서워도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내 자신처럼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려. 선생님은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어. 재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놈이 성불할 수 있도록. 그날 밤 이마는 찢어져 있었고 자세히 보니 목에 있다 자국은 크게 찢어져서 아팠지만 정말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미 아침 기독을 끝내고 계셨지. 잘 잤니? 씻어오고 아침밥 먹고 오랴. 다 먹으면 본산으로 갈 거니까. 번이라도 모두 아니기에 다 적으면 안 돼. 또 빠져서 조금만 적을게. 선생님이 속하고 계신 교판을 전에도 적은 대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역사가 깊어서 신자도 수행자도 일본 전국에서 온다고 해. 가르침은 똑같은데 지리적인 문제로 동쪽과 서쪽 닭달에 본산이 있대. 내가 떠나는 곳은 서쪽 본산이야. 본산이 잠시 신자를 지내서 내가 원래 지니고 있던 덕을 높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것이 성불할 수 있도록 고나만들이 이게 다른 보냈어. 그 얘기를 듣고 수잔집보와 신관 할머니였지. 선생님은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라서 자신이 원했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나중에 들었어. 나는 본산에 잠시 도가 신절해지며 무서운 일처럼 대해지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이 됐어. 아마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법이지. 거기서 지내면서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시당했어. 벌써 40년 난 계속 벨리싱 때문에 괴로워 보이는 여성이나 가족 친척한테까지 제한이 내려가 혼자 되어버렸지만 집안에 도성으로나 보면 대장한 무산학원의 후배인 사람이나 나같은 몸보다 훨씬 괴로워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괴로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있던 곳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지 아니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공포는 많이 옅어졌어. 본산에서 지내면서 1개월이 지났을 적 선생님이 오셨지. 꽤나 좋아진 것 같구나. 그거로 그게 보인 적이 있을까? 아니 뭐 한 건도요. 아마 성불한 원칙이 어디로 가버린지 않을까요? 여긴 본산이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결국 3개월이나 지났고 그동안 선생님은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어. 그리고 2개월 만에 선생님이 오셔서 드디어 본산에서의 생활이 끝을 맞이하려고 했어. 몸단장을 하고 여하튼 신세를 진 분들에게 한 곳이 많아서 정산을 끄하고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정신을 차리니 옆에 있을 터렌 선생님이 안 계셨지. 속을 돌아보니 선생님은 내 좁은 귀에 있었어. 너무 빨리 걸었나? 일화사 너무나 나서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니까 선생님은 상냥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러지 말고 여기 있으면 어때? 아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처럼 살 수는 없으나.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왜요? 왜냐면 아주 남아있으니까. 내 얼굴은 또 굳었어. 결국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원산에서 하산할 수 있었지. 자자 5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눈머 살고 말았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저녁도 안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일은 앞으로도 없겠지.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었어. 아마 이젠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 동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오려. 저녁에 이산화진 반지 아니면 스모버닝 반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지. 결국이라도 본산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왔어. 일리다 아파트는 어머니께서 최고 수선을 끝내주셔서 침대에 내진 있었지. 아파트 방문을 연 순간 뭔가 돌린 것 같은 냄새나 방을 중간 부분 바닥에 작은 벌레가 물려있었대. 너무 무서워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었고, 다음날 어쩔 수 없으니 결심을 하고 다시 방문을 열자 냄새는 남아있었지만 벌레는 사라져 있었대. 침대로 들어와서 약 반년 만에 휴대폰을 살펴보니 전화나 메일이 엄청 많이 와 있었어. 예전에는 짜증 많았던 게 A에게 온 메일이었지. 메일에는 걔네게 나는 대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책하고 있었는지 사진과 함께 이렇지 않을 쫓아다가 이런 사람을 찾았다던가 자주 연락을 한 게 적혀 있었어. 어머니께 A가 집까지 왔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집에 들어온 지 2일째 되던가 A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넣고는 시끄러웠어. A가 저를 보며 안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 그다음에 술을 써먹고 있었는데 일단은 전화를 끊고 줄여버린다고 메일을 보내뒀어. 그리고 다음날 A한테서 서러우고 싶다는 메일이 왔지. 밤이 되자 집까지 일을 찾아왔고 만나자마자 얼굴 춤들을 췄어. 그리고 A가 사고로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A한테서는 그날 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됐어. 그날 밤 도와줬을 때는 하야씨는 분명 이상이 좀 있었대. 하야씨 안에서 친구랑 기다리던 A는 일단 틀림없이 위험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대. 하지만 지쳐석으로 뛰어들어온 하야씨가 조급해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내서 차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반항하거나 맙스럽다면 무슨 일을 당한지가 알 수 없어서 A의 말이 그다시 정확을 느끼게 했었어. A는 차가 우리 집에서 멀어져 고속도로 입구에 신호 때문에 멈췄을 때 도망쳤다고 해. 그도 그럴 때 솔직히 조중부터 어떻게 시작하다가 돌다가 난 앉아 이러고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이러고 하는 짓거리를 시작해서 무섭더라고. 그러니 모르는 거 소원론이는 모습이 다시 떠올라서 머릿속으로 영화장을 지우는데 고생했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할 때. 그 정도면 몸이나 미안하다고 하길래 로고서 해줬는데 나중에 하야씨 어떻게 되었냐고 보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결국 하야씨는 자기 본축에도 먹기는 잭소리 같은 놈이던 알게 됐고 그러니 고길에서 별 생각 없이 용돈벌 생각으로 소개한 거래. 그래도 이런 상황으로는 안된 건 자신의 전고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나서 이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내는 초부동화했지만 이런 일에 끼어들거나 들어거절이 있는 놈이 주변에 있을 리가 없었대.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며 매달 한 번씩 선생님을 찾아났어. 처음 1년은 매달, 다음에는 3개월 한 번. A도 나한테 살면은 후에는 아무 일이 없어도 집까지 오는 날이 많았었고 선생님이 계신 곳에 달이 전과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연락이 왔어. 그러는 거고 1년이 지났을 땐 선생님에서 이만을 줄일 수 있었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이제 가끔 하면 돼. 그래도 이상한 짓은 하면 안 된다. 정말로 끝난 건가 나만 알 수가 없지. 선생님은 그로부터 3개월 후 돌아가셨어. 그렇게 선생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2개월이 지났지. 외로움과 소중한 사람만 잃은 상실감도 낮춰지기 시작하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어. 어수선한 내일, 순간순간 문득 그때 일이 떠오를 때가 있어. 너무나도 일상만은 동떨어진 일이다. 저번에 일어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어.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일을 열심히 살아갈 뿐이야. 그 너머로 다이애나 일산을 보내던 중 할머니께서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 봉투를 전화보니 할머니의 편지랑 다른 편지가 또 한 통 나왔어. 할머니의 편지에 나를 선언하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 서재 이르게 받은 편지 내용만 그대로 적는 것도 꺼려지니까 대충 적을게. 오랜만이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꽤나 지났네. 지금만 괜찮니? 무서웠지 않냐 좋을 텐데. 나이가 되면 비위 젊어서 말하게 돼서 안 되겠네. 오늘은 말이야 너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편지를 적었단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치만 미안하구나. 그래 우리 집에 왔을 때 서재리만 정말로 무서웠단다. 그래도 그럴 때 너가 데려온 존재는 도저히 서재림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너도 두려워하고 있었잖니. 그래서 서재림이 더 무섭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진단했어. 사실들은 말하잖아. 아무리 손을 뻗어도 전화 쳐도 보지 않는 좋은 걸 딴다. 그때는 우리 좋았어. 본산에서 지내던 생활은 어땠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였으려나? 너를 만날 때마다 서재림이 아직은 안 된다고 했잖니. 기억하고 있니? 이대로 돌아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너처럼 젊은 애에게 지도할 거라고 알면서도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었어. 서진이는 내 기도를 드렸는데 좀처럼 다른 곳으로 떠나주질 않았어. 그렇지만 이젠 대충할 거야. 근처에서는 없어진 것 같으니까 말이야. 만약에 또 괴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바로 포즈한다고 말이야. 그곳이라면 아마 더 강해져서 좀처럼 승만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꼭 알려줘야만 할 게 있단다. 너무나도 괴로워진다면 붙여낼 게 네 몸을 낫기랴. 돈은 괴로운 일밖에 낫지 않게 된다면 덜 심어나거라. 결국 너가 죽었으면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말이다. 만약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너에게 있어서 괴로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뜻이 난다. 본산에서 몇 명이나 만난 적 있지? 정말로 나쁜 존재는 말이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괴롭힌단다. 절대 끝내지지 않는 거야.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보며 빈비를 비웃고 싶은 거야. 손하지만 선생님들의 힘이 부족해서 너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람들도 구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은 어떻게든 너무나 구해주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 이 적응이 되지 않으니 사라졌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안심하면 안 돼. 안심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결코 안심만 하면 안 된다. 언제나 경계하고 수상한 곳에 가지 말고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 선생님을 믿어. 알았지? 거짓말만 해서 미안하구나. 믿어보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건 알고 있어. 그래도 끝까지 부처님께 기도드렸다는 걸 믿어주려. 너보다 강건하게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할게요. 편지를 읽으면서도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기분 나쁜 땀도 먹고 그동안 계속해서 만나졌어. 대체 어떻게 하면 짜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갑자기 그놈이 어디에선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이젠 도망칠 수 없는 게 아닐까? 어쩌나 그저 숨어있는 것뿐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닐까?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여겨졌어. 소실이만 어쩌나 그놈한테 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편지를 남기신 게 아닐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닐까? 하야씨는 어쩌나 그놈한테 실어버린 게 아닐까? 대체 그놈이 뭐라고 속삭인 거야? 나랑과 다르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을 들어서 이상해진 게 아닐까? 소실이는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해주셨지만 거짓말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건가? 결국 그건 알고 계셨으니 서대기만 마지막까지 걱정을 하신 게 아닐까? 의심을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2년만에 걸쳐 지금도 끝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야기의 전부야. 결국 이유도 알 수 없고 운 좋게 해결이 되거나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 어디에서 들을지도 모르는 지식이 불러온 건지 아니면 그게 뭔가 이익과 단계가 있었던 건가. 나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하게 괴로워. 대체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하는 죄를 저진 거나? 저지르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대체 왜?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게 내가 느끼는 솔직한 잠잠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냐? 그건 여기까지야. 뭔가 일찍이거나 노래지거나 따라다니다냐? 정말로 그냥 지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마지막까지 독립연락 끝났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까지 와서 미안하지만 내가 사과해야 하는 게 있어. 이 얘기 안에 작은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어. 이걸 다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도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진 거짓말이니까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이해하지 않았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 전부 다 사과할게. 정나는 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 아니야. 좀 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련돼 근본적인 부분에서 나는 거짓말을 쳤어. 눈치는 못 챘을 것 같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어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추측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어둠의 숨결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에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둠의 숨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